남은 가족이 안 싸우게 생전에 정리하는 법. 평생 우애좋던 삼남매가 부모님 장례를 치는 그날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부모님이 떠나셨거든요. 누가 무엇을 받을지, 누가 더 고생했는지를 두고 시작된 다툼은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사실 이런 분쟁은 생전에 조금만 정리해뒀어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우애좋던 삼남매를 장례 후에도 계속 잘 지내게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유언입니다. 부모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분명히 정해두면 남은 가족이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로 쓸 때는 전문가 날짜, 주소, 이름, 날인까지 빠짐없이 직접 써야 하고 좀 더 확실히 하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유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 몰아주는 유언을 남겨도 다른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이 보장되죠. 그래서 무리하게 한쪽으로 쏠린 유언은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가족사정을 고려해 유류분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는 게 현명하죠. 두 번째 방법은 생전 증여입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모가 직접 자기 뜻대로 분배할 수 있고 자녀들도 미리 알고 있으니 나중에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있고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나눠주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죠. 다만 생전 증여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미리 많이 줬다면 그건 나중에 상속을 나눌 때 원칙적으로 특별 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덜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것이라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한쪽에 몰아주면 결국 다른 자녀가 문제 삼아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모시거나 부양한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자녀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인정되려면 결국 증거가 필요하죠. 간병일지, 병원비 이체 내역, 함께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떳떳합니다. 분쟁이 특히 잘 터지는 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 한 채뿐인 경우죠. 부동산은 칼로 자르듯 나눠지지 않아서 한 명은 팔자고 하고 한 명은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재산일수록 생전에 누가 가질지 나머지에게는 어떻게 정산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판단이 흐려진 뒤에 한 증여나 유언은 나중에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의사능력이 온전하실 때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죠. 미루다가 때를 놓치면 정작 본인의 뜻을 남길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이 싸우는 건 대개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부모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언, 생전증여, 기여에 대한 기록, 부동산 정리, 이 몇 가지만 미리 손봐둬도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죠.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활용되는 게 신탁입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겨두고 자신이 정한 대로 관리하다가 사망 후 정해진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본인이 의사능력을 잃은 뒤에도 재산이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관리되고 자녀들이 함부로 손대기 어려워집니다. 분쟁을 줄이는 장치로 쓰이는 거죠. 다만 신탁을 해도 상속세나 유류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과 유류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증여를 할 때 조건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끝까지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기거나 빚을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주는 식이죠. 다만 조건부 증여나 부담부 증여는 나중에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내용을 분명히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처럼 판단 능력이 흐려질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정리의 일부입니다. 미리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해두고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누가 어떻게 맡을지 정해두면 막상 그런 상황이 와도 가족이 우왕좌왕하지 않죠. 정리는 죽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위기까지 함께 대비하는 일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합의서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큰 틀을 정하고 서명해 두면 나중에 한 사람이 말을 바꿀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죠. 물론 그 합의가 유분 같은 권리나 상속 개시 전 상속 포기 문제를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로의 뜻을 확인한 출발점은 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공통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치, 그리고 분명하게 남기라는 거죠.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할 때 정리해야 효력 다툼이 줄고, 말이 아니라 글과 서류로 남겨야 나중에 해석을 두고 싸우지 않습니다. 머릿속 생각은 아무리 분명해도 남기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으니까요. 정리는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정정하실 때 어렵더라도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재산을 나누는 건 결국 남은 가족이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상속 마스터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제 앞에서는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상속 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